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벨릭스 총독 때 2년 동안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구류되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베스도가 오늘 취임을 하게 되죠. 총독으로 취임함으로써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에 보시면 3일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왜 가게 됐냐라는 것은 원래 이제 총독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옛날에 총독이 거주했죠. 누구죠? 대표적으로 본디오 빌라도.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라를 같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지난해 벨릭스 총독 때도 봤지만 그때 천부장인 루시아가 거기에 있었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 이 총독이 이제 바뀜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왜 갔을까요? 원래 여러분들은 잘 뭐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지금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총독이 수리아, 안디옥, 뭐 그리고 이쪽에 예루살렘, 가이사라 이런 쪽을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는 원주민, 현지인들과 함께 잘 관계를 잘 조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의 정책이 그렇습니다. 로마는 이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총독을 보내게 되죠. 물론 나라에서 왕으로서 보낸 총독도 있고요. 원로원에서도 보내는 총독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곳에 가게 되면 현지인들과 잘 화합하고 또 그 나라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그죠? 뭐 쿠데타나 이런 거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스도도 마찬가지 총독으로 부임한 뒤 3일 후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근데 그곳에 갔었을 때도 이전에 벨릭스 총독, 이게 2년 전이죠. 그리고 2년이지 않습니까요? 2년 전에 벨릭스 총독에게 찾아간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드둘로 기억나시죠? 그들의 그런 고소를 했지만, 그죠? 벨릭스 총독은 그냥 지체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다시 이제 총독이 새로 왔다고 인사하러 갔을 때, 또 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그죠? 또 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뭐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바리새파나 장로들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베스도에게 고소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바울을 이래 해서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총독이 처음 왔기 때문에 총독이 이제 새로 부임하게 되면 현지인들한테 그래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3절에 보시면 베소도의 호의로라고 있죠. 호의라는 것은 뭐예요? 좋게 하자라는 거죠. 새로 왔으니까. 그래서 그들 생각이 3절에 있는 거 녹아난 것 같아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재판을 좀 받게 해달라. 그렇게 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이들이 그때 기억나시는가요? 벨리스 총독 때 그죠? 40일 동안 그죠? 먹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50명. 이제 똑같이 연상이 되죠.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호의를 좀, 이제 처음 왔으니까 우리에게 호의를 좀 가져서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겠지.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말을 전하니까 베스도가 조금 단호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4절과 5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보면, 그죠? 너가 고발할 거 있으면 가이사라에서 와서 먼저 고발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고요. 또 자기도 가이사라가 총독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돌아갈 생각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여기 오래 머물지 않을 거니까 재판을 하게 되면 또 오래 머무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이사라에서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바울의 재판의 과정이 뭐 거의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베스도가 8일 혹은 10일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한 그 정도 지나서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 이튿날 2일 후에 오늘
이제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이제 비로소 바울이 어떻게 보면 벨릭스 총독 이후에 처음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온 재판의 첫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6절부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해서 우리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불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어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라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서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강소한 순대로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라에 상소하였으니 가이사라에게 갈 것이라. 아멘. 어, 우리가 뭐 6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니까 뭐 특별한 어려운 상황 하나도 없죠. 어떻게 보면 베스도가 그죠? 재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유대인 측에서 고발을 했던, 혹시 기억나신가요? 2년 전에 벨리스 총독에 있었을 때 세 가지 고소를 했잖아요. 천하의 연병 같은 자,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 이제 그런 세 가지의 사건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동일하게 고소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그 내용들을 유대인들의 정인이나 증거 이런 거를 찾아서 보니까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베스도는 이제 결정을 하죠. 그죠? 야, 좀 난감했을 겁니다. 이게 증거나 증인이 확실했다면 뭐 바울이 당연히 그죠? 어, 형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로마에 해를 끼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뒤에 한번 봐보시면 아그리파 왕한테 베스도가 보고할 때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판결했던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사하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유대교의 종교적인 문제, 뭐 신성모독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런 것만 문제지 이게 로마에 해를 끼치는 그런 사건은 전혀 아니다라고 베스도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그죠? 9절에 봐보시면 베스도가 바울한테 물어보죠.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거 재판을 계속 받을래? 여기는 신문이라고 하죠. 계속 재판을 받을래?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나는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이거는 이제 상소라고 그러죠. 이제 이 재판보다 그 다음 이 재판이 뭐 판결이 났을 때 유죄로 판결나면 상소한다잖아요. 상소해서 좀 더 큰 법정에서 내 사건을 좀 다뤄주십시오. 라고 해서 뭐 삼심제라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상소를 하죠. 재판에 유죄 판결을 받아도. 어쨌든 간에 항소라고 하죠. 그 여기는 이제 상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상소 아닌가요? 신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 항소를 뭐 내가 가이사 황제한테 가서 내가 재판 받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스도도 어떻게 보면 뭐 그 내용을 전혀 아,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냐? 라는 이런 좀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베스도는 벨릭스와 좀 다르게 재판의 판결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그죠? 12절에 봐보시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했다잖아요. 그러면 아마 뭐 판사들과 같이 그리고 모여 있었던 또 다른 자들과 함께 상의를 하고 나서 오늘 얘기했죠. 그러면 이 재판은 어, 내가 보기에는 무죄인데 그래도 내가 판결하는 것보다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판결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라는 판결을 했죠. 이게 죄가 무죄다라는 판결, 이게 어떻게 보면 판결을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베스도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제 13절에 봐보시면 이 당시 그 가이사라 그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그곳의 왕으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과 그의 누이 동생인 브니게가 오늘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했다고 하니까 좀 축하해주러 온 것 같아요. 13절에 보시면 수일 후에 가이사에 왔다 했죠.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왕이 와서 총독한테 이렇게 축하해주러 왔는데 베스도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도가 오늘 이 내용을 아그리파 왕한테 한번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의견을 좀 물어보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보고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보고는 뭐 물론 이제 총독과 왕으로서의 보고다 보니까 뭐 우리가 대통령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장관이나 이런 국무회의 우리 식으로 따지면 그런 보고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를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14절에 봐보면 베스도가 그 바울의 일을 왕한테 고하죠. 어떤 내용을 고하는지를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7절에서부터 12절의 내용을 베스도가 정리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벨릭스가라는 그 부분부터 우리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루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를 합수해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여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은 것을 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라 하더라. 아멘. 음, 뭐 특별한 보고는 아니죠. 우리 앞에 좀 전에 봤던 그 내용이 그대로 얘기가 되는데 우리 16절에 봐보면 뭐 피고, 원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재판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시대에 하고 좀 비슷합니다. 동일하죠, 그죠? 피고가 원고와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이게 뭐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 뭐 그런 것들을 주기 전에는 어, 이렇게 뭐 판결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최후의 뭐 변론이라나요? 재판을 했을 때 그리고 나서 판사가 판결을 하죠. 뭐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수도는 뭐 보면 어, 자기들 유대교 자기들 위주의 문제지 이것은 특별한 문제는 아닌 걸로 그렇게 축소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뭐 부활의 문제라든지 유대교 종교의 문제 이런 것들은 로마는 원래 특별하게 자기 그런 복수되어 있는 나라에 대한 그런 종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터치를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게 이제 베스도의 실제 자기에 대한 뭐 이런 그 판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심리할지 모르겠다. 이게 아마 베스도의 판결은 하긴 했지만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물어봤는데 그가 황제한테 받기를 원해서 그냥 나도 보내는 게 좋겠다. 그게 이제 베스도의 판결인 것 같아요. 이게 판결은 난 거죠. 이제 바울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거다 하고 재판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그리파 왕이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도 한번 그러면 바울을 한번 만나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베스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판결을 하긴 했지만 이 판결에 했던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바울이 어떤 제목인지를 결정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황제 앞에 나아갈 때 제목을 가지고 나가야지 우리가 뭐 판결을 하면 다 제목이 있잖아요. 어떤 죄, 무슨 죄, 살인죄, 무슨 죄 이런 걸로 해서 뭐 유죄 판결 받으면 뭐 항소하고 뭐 해서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듯이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배수도 입장에서 판결은 했지만 그래 황제한테 간다고 하니까 가라라고 판결은 했지만 그런데 바울의 제목이 특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오늘 아그리파 왕도 오고 해서 그러면 청문회를 한번 열어보자. 혹시 기억나신가요? 우리나라도 국회에 보면 청문회 하죠. 그죠? 시끄럽긴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도 이제 청문회 형태의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23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 여기 있어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핀 건데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황소왕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23절에 보시면 아그리파 왕도 오고요. 그리고 천부장들 그리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인 거죠. 이게 마치 우리가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뭐 그런 장면을 그대로 연상케 합니다. 그러면서 베스도가 바울을 불러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바울에 대한 그런 기존에 판결은 내렸지만 오늘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베스도 입장에서는 보면 27절에 보면 죄목을 밝히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죄명이 없어요. 바울이 어떤 죄를 지어서 오늘 가야 될지 죄명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아그리파 왕이 왔기 때문에 26절에 보면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청문회 하면 막 열심히 막 자료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뭐 했습니까? 막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뭐 한 거 맞아요? 잘 기억나지 않네요. 뭐 그렇게 할 때 그런 자료들이 다 쌓이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아마 이 베스도가 좀 확보하기 위함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번 더 청문회에서 이 자의 죄명이 뭘까 한 번 더 결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베스도 입장에서 이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파 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곳의 왕인데 오늘 바울이 하도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핫 이슈죠. 그래서 잘 나가는 요즘 같으면 아이돌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뭐 어디 가나 막 웅성웅성하고 아이돌은 다 좋아만 하나? 싫어 안티팬도 있죠? 아이들도 똑같아요. 오늘 바울도 가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티팬도 있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그리빵도 바울의 면상도 좀 보고 싶고 바울이 뭘 하는
뭘 하면서 이렇게 하지? 그렇게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어서 오늘 여기에 같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때까지 있었던 자기의 간증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복음까지도 오히려 전도까지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될 텐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단호한 것 같습니다. 나는 황제 앞에서 받겠다. 재판을. 로마에 가야 되겠다. 이것은 성령님이 바울한테 얘기해 줬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한 거고요. 그리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완고합니다. 2년 전에 벨릭스 총독의 때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지금 베스도가 새로 총독으로 부임하는 때도 이들도 또한 바울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요. 근데 베스도 입장에서는 새로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그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오늘 바울한테 물어봤죠. 야,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라고 물어봤지만 바울은 그걸 단호히 거절하고 황제한테 가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 마음을 얻는다. 누구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벨릭스 총독일 때는 어때요? 벨릭스 총독이 욕심이었잖아요. 돈을 좀 더 받아내려고 2년 동안 그냥 구류해놨잖아요. 근데 오늘 베스도는 조금 다른 총독인 것 같아요. 돈이나 이런 데 욕심을 내지는 않지만 오늘 그래도 보면 9절에 한번 보시면 베스도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죠. 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을까요? 그거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유대인이 그 현지인이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현지인과의 관계 형성을 좋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그들이 아까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좀 데려와서 재판해달라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서 그 마음을 얻고자 바울한테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베스도 총독도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또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고, 나중에 벨릭스처럼 가게 될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총독 평가서. 뭐 평가 보고 이런 것들을 해서 또 로마에 보내다 보니까 또 그럴 때 자기에 대한 평가, 뭐 요즘 직장인 같으면 인사고과에 뭐 상사가 뭐 밑에 직원들 평가하듯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상사가 뭔 말하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네네 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뭐 그런 의미로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자는 뭐 물론 베스도지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지만 그래도 그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으로 오늘 바울의 재판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요? 바로 황제 앞에서 재판 받을 때까지. 그게 이제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택했을 때부터 가르쳐 준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내용은 그대로 한결같이 이어져 나아가고 있는 그런 재판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뭐 재판에 대해서는 뭐 받아본 것이 이렇게 이런 뭐 것으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TV나 이런 걸 보면 참 재판도 오랜 시간 걸리다 보니까 힘들어요. 바울도 지금 보면 2년 동안 뭐 총독 바뀔 때 동안 뭐 재판도 받지 못하고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와서 재판을 받았듯이 그런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뭐 바울도 다시 뭐 그렇다고 놀았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마 이 이후에 이제 바울에도 다른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물론 로마에서도 2년 동안 연금되어 있을 때도 바울의 생각이 정리도 되었겠지만 여기 때부터 아마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리고 누가가 함께 있었다가 지금 이렇게 뭐 구루돼 있다 보니까 누가가 아마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또 많은 자들을 우리가 또 인터뷰하고 뭐 그랬던 걸로 좀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쉰다고 해서 그냥 우리처럼 쉼 하면은 놀고 뭐 묵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또 쉬는 동안 또 다른 일을 하고 일을 하게 되면 또 그 일에 대해서 또 진행하고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좀 닮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여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